자, 오늘이 이재명 대표 단식 16일차입니다. 근데 어저께 정말 기가 막힌 민주당의 전략보고서가 유출이 됐습니다. 자, 이 전략보고서는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이사가 KBS에 제보를 하면서 이루어진 건데요. 자,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먼저 간단하게 뉴스 보도 분량 보고 여러분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 전략 보고서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에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만약에 부결할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는 거다. 그리고 당이 참여해서 부결을 하면 거짓말이고 방탄 프레임이 강화된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뒤에 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또 구속될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50명만 참여해서 표결을 하면 된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써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 분석을 하기 전에 이러한 보고서라고 하는 게 지금 정책연구원, 민주당의 정책연구원에서 나온 걸로 추산이 돼서 정태호가 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안에서 이게 중진들 안에서 만들어진 내용이라는 면에서 두 가지 면에서 일단은 분노해야 됩니다. 첫째, 이게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을 갖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회기 없을 때 하면 나가서 영장 실질검사 받겠다고 했습니다. 미리 치거나 회기 끝나고 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가겠다고. 근데 이걸 굳이 안에다가 회기 중에 치는 걸로 해갖고 표결안을 붙이는 부분에 대한 거를 연구를 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검사랑 내통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체포 동의안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걸 짰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민주당의 정책연구원이면 무조건 부결을 시키는 쪽으로 이런 걸 연구할 필요가 없는데 얘네들은 검찰하고 짜고 체포 동의안이 올라올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가결을 시켜가지고 그 가결로 인한 역풍을 들쳐맞을까? 즉 수박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욕을 안 쳐먹으면서 가결을 시킬까의 내용으로 이거를 썼다는 겁니다. 즉 이 안에는 부결을 시키자는 내용이 없어요. 부결이 되면 분열이고 우리 조직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해당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보고서를 썼다.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하나씩 보자고 하면 체포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는 방법이 다 가결을 시키는데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이재명 대표를 체포 동의안 통과를 시켜갖고 검찰에 넘길 때 네.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즉 당원 전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당 내에서 그러니까 당내에 있는 159명이 했는데 그 중에 반란표들을 몰아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국짐하고 합쳐가지고 150표 이상을 만들어서 이걸 보내자. 아예 보내버리자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갔을 때는 방탄 프레임에 대한 저항을 했다. 이게 방탄 프레임 없애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는 건 있을 수 있으나 지지자들이나 또는 수박들한테 올 수 있는 정치적 부담감이 크다는 거야. 쉽게 말해 욕을 처먹을 거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얘네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뭐라고 되냐면 만일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국회가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법원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비대위가 생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만일에 비대위가 생겨도 지들이 원하는 박광 오프의 비대위원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를 대충 지금 분위기에서 눈치를 채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깜빵에 들어간대. 진짜 가게 되면 누가 당대표 그만둔대? 누구 생각이야? 옥중에서도 공천할 수 있어요. 뭔 소리야? 당대표 대행으로 해갖고 지금 있는 정창래 최고위원이 그 대행을 하면서 비대위 안 가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깜빵에 들어가면 그게 훨씬 더 이상한 건데 그거를 계기로 깜빵에 쳐넣으면은 이게 대표를 뭐 없애고 거기 비대위를 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런 꼬라지를 하고 있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박들을 동원해가지고 50표 이상의 반란표를 만들어서 해주자라는 거는 부담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50명만 표결에 참여를 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제적의원 과반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150석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찌됐건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지문 100명밖에 없으니까 50명을 여기서 빌려주는 거야. 대신에 50명을 빌려주고 이 50명이 기권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국짐 애들이 100명이 일사불란하게 찬성을 누르면 가결이 되고 그러면 그 부담, 정치적 부담이 우리한테는 안 생긴다는 거지. 장난치네. 거기 50명이 나가는 놈이 뒤집어 쓰는 거야. 그렇게 머리가 나빠? 아니 그리고 이게 해결이 돼요? 이게 50명만 남겨자고요. 이게 무기명인데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50명이 다 이걸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가 50명을 누가 뽑을 거냔 말이지. 그렇죠. 말대로 거기 가갖고 출석하는 순간 나는 수박입니다라고 이 자백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내놓고 지들이 또 그 밑에다가 부록을 일으켰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는 국진당이 위주로 한 거라서 우리한테는 부담이 없는데 네. 만일 이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 경우에 국짐이 타격을 심하게 입을 수 있다, 검찰이랑. 이런 걱정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게 되겠어요? 아무튼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 이놈의 정권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것도 오바야. 근데 저쪽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온갖 수단을 다 동원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어도 그리고 회기 중에 구성자 칠 수 있는데도 굳이 회기에 치고 이런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여기서 뭐 계산해가지고 우리는 책임이 없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팩트는 두 개예요. 회기 중에 치지 말고 그냥 치면 내가 갖게 했는데도 이걸 회기 중에 치는 검찰하고의 의도인 거고 어떤 방식을 통해든 이거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쪽에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지들끼리 나름대로 짱구를 돌려본 게 50명만 가갖고 표결하자는 거예요. 아니 자기 당대표를 그렇게 넘기고 싶습니까? 근데 맞아 이 말이야. 이거는 자기들 스스로 예수를 팔아넘긴 뭐 유다나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검찰 정권에다가 이재명 대표를 떠넘기자라고 하는 이것도 만일에 진행을 하려고 하면 추석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추석 전에 이거를 상정을 하고 이걸 올려갖고 추석 밥상에 이거를 올려놓으려고 지금 이것들이 오래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 9월 전부터. 그랬는데 갑자기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막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이 나름대로 똘똘 뭉치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보고서를 갖다가 써먹을 수가 없게 된 거지. 이 보고서대로 뒤에서 뒷공작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검사 탄핵 관련한 부분도 박광오프가 어떻게든 밀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이번에 또 들킨 거 아니야. 아휴 진짜. 결과적으로 이 수박들은 결국은 못 고쳐 쓰는 놈들인 거예요. 안 된다. 아니 사람 안에서. 못 고쳐 쓴다고 우리가 몇 된다. 번을 얘기하면 안 돼요. 고밀정이 보세요. 잠깐 잘한다고 웃기지 마요. 고밀정이라 그냥 영원한 밀정이기 때문에 그냥 아웃이에요. 아니 따라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 안에 지금 아유. 현재까지 160명 중에 60명밖에 검사 탄핵에 대한 동의안에 사인을 안 했다잖아요. 100명이 수박인 거예요, 현재. 저기 100명이 뭐야? 거의 다 수박이야 거의 지금. 대부분이 수박이라니 몇 한 명? 10명 남 빼고는 빼고는 거의 그냥 다 수박인 수박이에요. 거야 지금. 아니 전해숙 그쪽에 이낙연 정세균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밀집한 거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전해숙 콘서트가 그거 핑계고 이낙연부터 제가 저기 한번 모여 티 안 나게
새 과시한 거예요. 우리 여전히 건재하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 뭐 요런 댓글 달고 있는 영어 이름 쓰시는 벌레분 그러지 마세요. 국힘은 주도적으로 뻔뻔하게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단식은 국짐을 상대로 하는 단식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수박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단식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야. 그렇네. 진짜. 검찰 캐비넷이 무서워서 그런든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 그런 애들 검찰 다 얘기 없어요. 들은 거 있는데. 있어? 꺼내놔. 이거 괜찮을까? 상관없어. 뭐? 검찰이 한두 명이야. 카더라 그냥 카더라 아니면 그렇게 합시다. 아니 꿈을 오빠한테 꿨다가 들은 거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오빠. 내가 진짜. 남자 검사분이네요. 자, 오빠니까 문희정 아나운서보다 나이가 많은 검사예요. 자, 누군지 한번 들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빠 조심해요. 순식간에 한 1000명은 털었어, 지금. 네. 진짜 이재명 대표 두 번째 갔을 때 진짜 분위기 안의 분위기는 완전 달랐대요. 검찰 조사 갔을 때. 처음이라? 네. 그러니까 처음이랑이 아니고 밖에서 보면 검찰들이 막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막 정말 이재명 죽일 것 같고 이재명이 뭔 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없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지지자들은 네.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검사들도 일선 검사들은 너무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위에서 자꾸 그러니까 압박을 주니까 야 헤이 씨 안 해 이 새끼들아 이런 식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가서 날 왜 불렀냐 위에서 부르라고 시켜서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분위기였대요. 오죽하면 질문이 대표님 이런 말은 안 하셨죠? 이런 거는 안 하셨죠? 안 한 거를 물어봐. 한 거를 물어봐야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딱 이재명 대표가 검찰청에 나타나잖아요.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저 대표님 저 검사 누굽니다. 눈도장 찍는구나. 연예인 보듯이 다 너무 좋아하면서 아이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검사 누굽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랄을 해? 예. 근데 그러니까 진짜. 지금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위에 몇 명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위에 몇 명만 그러고 있고 이미 일선 검사들은 저거 안 되는 거야 라고 다 알고 있는 거고 야 이러다가 정말 이 정권 오래 못 간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지금 설치는 것들은 누구냐면 윤석열 한동훈하고 같이 왜 진짜 인근거리에 있었던 곧 짬짬이 했던 딱 걔네들 그냥 딱 걔네들만 그 난리를 치고 있고 걔네들이 윗선으로 꽂혀 있으니까 압박을 주는 거지 그 아래쪽은 이미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럼 한동훈도 그런 분위기를 좀 감지하지 않을까요? 한동훈은 일단 법무부 장관으로 나갔잖아요. 본인이 어떻게든 검찰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 나가면 끝이야. 통제력이 없겠네요. 통제력 끊어졌어요. 없어요. 끝이에요.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지금 중앙지검에 계신 문하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 하에서 네. 전국의 지역위원장들이 단체로 이렇게 오염수 반대 단식을 같이 참여하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있는 단식에 참여하고 계신 제 방송 한번 출연하신 적 있죠? 최태경 기장군 지역위원장한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는지 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차원에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이니까 윤석열 어제 갔잖아요. 그 얘기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지. 그럴까요? 기장이라면서요. 근데 거기. 이분이 서울에 주로 계셔. 아니 지역구 기장이라시. 그러니까. 운전 중이신가? 여보세요? 예, 최태경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송 작가입니다. 예, 부산 기장군 최태경입니다. 근데 기장이 안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지금은 기장이에요. 기장이 내려오셨어요? 네, 예. 곧 국회로 출발할 겁니다. 서울로 올라오시는군요. 예, 예. 예. 자, 이번에
이 지역위원장님들 동조 단식에 이제 참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 그 참가하시는 방법과 어떤 분들, 어느 정도 규모가 어떤 방식으로 동조 단식에 참여하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 동조 단식은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네, 그러니까 현역 차원에서- 의원이 아니신 그렇죠. 원외 지역위원장들이요.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에서 네. 제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의 원외 지역위원장들 중에 네. 대표와 함께 단식할 위원장들 네. 국회에서 직결하자 오늘부터 네.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동의하는 전국의 지역위원장들이 아마 오늘 내일 국회 본청 앞으로 직결해서 단식에 돌입하게 되고요. 네. 아마 대부분의 지역위원장님들은 네. 그 천막에서 아마 24시간 머물면서 단식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음 시작하신 것처럼 여의도 그 국회 안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같이 동조 단식을 전국의 원외위원장님들이 예. 하신다는 얘기겠죠? 대표님이 처음에 사용했던 본청 앞 야외 농성장에서 네. 할 생각입니다. 대충 몇 분이나 되실지는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올라가 봐야 네. 정확하게는 알겠지만 네. 일단 뭐 원외위원장이 90분 가까이 되니까 90분요. 네. 예, 그게 뭐 사정 얼마 전에 그리고 원외 지역위원장들 중에 두 분은 네, 이미 13일 네. 동안 단식을 하고 병원에 네. 실려 가셨어요. 네네. 자기 지역에서 외롭게 하시다가 그래서 저희들은 뭐 수십 명 단위는 되지 않을까. 네. 3, 40명 이상은 아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공조 단식을 같이 하게 된 계기랄까요? 어떤 뭐 특별한 목표랄까요? 이런 게 있었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지금 국민의힘 전신정당의 대표분들은 네. 한 일주일 하고 8일 정도 하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16일째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상태는 저희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의 생물학적인, 생명 위협을 받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네.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멈출 생각이 아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전해 듣기로는 왜냐하면 대표는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 단식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심지어 우리 내부 안에서 지금 어제 보고서 같은 분란의 조짐도 있었어요. 예, 그 보고서는 뭐 출처가 불명하기 때문에 네.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대표는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전국에서 지금 대표님과 함께 천막 농성을 치고 원외 지역인자가 싸우고 있었지만 네. 이제는 좀 더 대표 옆에서 대표와 완전히 정치적으로 일체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이번 차원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럼 이번 동조 단식을 통해서 예. 전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있으신 건가요? 이 원외위원장 협의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네네. 첫 번째는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의사 전달로만 끝나게 하지 않겠다. 네. 이재명 대표의 뜻을 이어받아서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주요 구성원들이 이제 함께 싸울 거다. 네. 대표와 똑같은 각오로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은 국회의원 분들입니다. 사실. 네. 그죠?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 분들인데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아직은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그리고 이 무도한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싸우고 있지 못한 이 현실 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강하게 나서달라. 예. 이런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도 가지고
많은 지역위원장들,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동조단식에 참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어제 이런 상황 하에서도 대통령 내외가 부산을 찾아서 횟집에 가서 사진쇼를 하고, 뭐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일종의 뭐,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사전선거운동 같은 이런 그 쇼들을 하고 있는데, 뭐 엄청난 프레카드에 어마어마한 경찰력이 동원이 되고 경호부터 그 안에 있는 인원들까지 또 시민들의 환호가 대단했다고 언론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직접 보시는 지역 민심 그리고 이번에 있는 이런 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제 대통령 네 분이 부산을 방문했는데 하필 우리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제 지역구인 부산 기장시장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는 심정이 정말 정말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특히 야당 대표는 자신들이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170석의 야당 대표는 대통령이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더 번영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 속에서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될 제일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죠? 그 파트너를 검찰을 동원해서 2년 동안 때려잡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항의의 뜻으로 지금 1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영부인이 기장시장에 와서 그 해산물을 먹고 미소 짓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말 개기스러운, 얼마 전에 크로테스 다른 용어도 사용되던데. 아무튼 지금 그런 데 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부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반기고 있다. 뭐 이런 언론 프로에 대해서 민심을 어떻게 보세요? 지역위원장으로서. 무슨 부산 시민이 환영을 합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나 그런 분들이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중에 그 동원됐던 사진 보시면 대충 그 지역위원장님 얼굴 하도 8년이 넘게 보셔갖고 아실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들이 찐 기장 사람인지 저희도 의심스럽네요, 진짜로. 강변 단체에서 김건희 여사 방문 환영 플랜카드도 걸었다가 급하게 떼기도 하고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어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야당 대표가 이렇게 16일째 단식을 하고 어제 15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런 모습을, 그런 먹방 행위를 보여주는 거는 그거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과 배려가 없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런 분들이 어떻게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 올라오셔서 동조단식 참여하실 텐데요. 그럼 이것도 뭐 기한을 정해놓거나 이런 게 아니겠네요? 무기한이겠네요, 지금은? 지역위원장들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최소 4일 이상은 할 걸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위원장들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이 단식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저는 같이 할 각오로 합류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한번 시간 내서 꼭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힘내시고요. 이러한 의지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분들은 원외위원장들이세요. 그러니까 배지를 못 따신 분들인 거죠. 배지들이 일을 안 하니까 원외위원장들이 나서서 동조단식을 하는데 배지들 뭐 하냐고 도대체. 진짜 정말 진짜 우리가 작정하고 이번 총선에 민주당을 대승시키는 건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을 구성할지가 사실 더 중요한 거야. 수박들이 또다시 배지 달아봤자 그게 200석이 돼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진짜 민주당에 대한 혐오감만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 10명 빼고 싹 갈아엎는다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후보 만들어서 우리가 배지를 달아줘야 됩니다. 압박해야 정말로. 됩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이 정권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흔들릴 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응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외적을 위한 게 아니라 내부의 변절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한 선제적인 단식, 전략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점에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는 원균에게 모함을 당해서 백의종군할 수밖에 없었던 이순신 장군의 마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본인의 위치에서 본인의 일을 잘 해오고 있고 이를 통해 갖고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내부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발을 쥐고 있다는 거죠. 발을 잡고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박광훈을 당선시켰던 105명의 그 표들이 전부 다 지금은 민주당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게 아닌 지들의 안위를 위해서 암약하고 있는 내부의 간자들이라고 불러도 지금 손색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이. 그렇죠. 사실은 당원들이 투표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77.7% 받고 당대표가 됐어요. 그 정도 받은 사람 DJ도 못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김정은밖에 없어요. 그 정도 받는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을 그걸 그렇게 비유하시면 안 되죠. 그건 다른 거고. 아무튼 예. 그만큼 역대급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우리 소중한 당대표입니다. 그걸 니들이 왜 흔드냐고.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오더가 떨어진 게 각 진보 유튜브마다 돌아다니면서 댓글에 문재인 출당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상관없이 주제를 계속 딴 쪽으로 시선 돌리게 하고 갈라치게 하고 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고 다닌대요. 그러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이번에 지금 오더가 단식 떨어져서 계속해서 그거 뭐 하는데. 이재명 어떻게 되면 나는 민주당 탈당을 한다. 요거랑 문재인 출당 그 다음에 뭐 문재인 대표가 가서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국힘이나 민주당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지금 댓글을 보시면은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이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이 얘기를 뜬금없이 하지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에 우리가 힘을 실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건 분탕질인데 라고 보이는 종류의 댓글들은 지금 다 조직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달고 있다라고 근데 보시면 돼요. 우리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것만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가 왜 하느냐, 윤석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민주당의 뭐 이상한 문제들 그런 거는 사실은 격가지야. 대신에 수박들은 이번에 더 드러나잖아요. 아, 얘들 진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으로, 그러니까 언론 탄압이, 그러니까 지금 뭐 대놓고 검경을 동원해가지고 압박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부 분탕질을 통해가지고 이제 균열을 일으키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싸움을 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우리 진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정치인 아니어도 마찬가지고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 편이었던, 또는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 다 우리 편이야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상한 공작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거 다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뭐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출당을 하면 뭐가 달라져?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얘들은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한테 뭔가 이 둘이 싸우는 지점을 어떻게 물타기 해보려고 어쨌든 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지들 내분이라든지 지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 쪽 진영에다 똥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더러운 마타도와 방식.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라니까 그냥. 본질이 아니야. 네, 본질이 아닌 본질이 것들 아니야. 중에. 그리고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멤버십이면 사실 우리 찐팬 같잖아요. 멤버십 회원이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분탕질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분탕질 치려고 아이디 만들어서 계정 만들어서 금방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암약하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암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최근에도 확인을 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국민TV에서 봤잖아요. 국민TV에서는 댓글이 아니잖아. 참석을 해. 얼굴을 아는데
돈도 많이 그렇게 내. 해요. 돈도 내고 실제로 자기 일 시간 빼가지고 맨날 와요. 나는 아직도 그 국정원으로 의심된 사람 몇 명 얼굴 아직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어디서 만났지 너무 궁금해. 저도 얼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막 팬이에요 이러고 막 성심성의 같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인지도도 없고 신뢰도 없고 방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얻어요. 그리고 나서 본색을 딱 나타냅니다. 왜 그 교회에서도 사이비 종교인들이 암약해서 친하게 지내고 나중에 이제 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 투자를 많이 그래서 하는 저는 그 같이 유튜브 하는 동료들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도 야 댓글에 그런 갈라치기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창에서 그런 거 올리는 사람들 그것도 숫자 유지하겠다고 댓글창 숫자 많아 보이려고 그런 거 냅두지 마라. 과감하게 쳐내갖고 우리는 니네들 댓글 공작에 안 걸려든다라고 생각을 해라. 네가 그거 조회수 뭐 한두 명 더 올리고 댓글 한두 개 더 달아고 뭐 무슨 대단한 영광을 얻겠다고 그걸 놔둬서 그걸 보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냐라고 제가 자꾸 충고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웃기는 건 뭐냐면 벌레도 말하자면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벌레는 벌레입니다. 우리 사람 고쳐 못 쓴다고 얘기하죠. 벌레는 벌레일 뿐 벌레로 태어난 거예요. 벌레를 사람으로 그래서 바꿔. 그거는 그 그러네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댓글을 쓰는 애들을 냅두면 거기에 공조하는 거랑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눈에 띄면 과감하게 조져서 날려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벌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퀴벌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태워 죽여요. 그렇습니다. 그냥 잡아서 죽이면 안 돼요. 걔네들 벌레를- 알을 까기 때문에 불태워서 흔적을 없애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사실 벌레들이 이렇게 하면 또 거기 속는 사람들이 있어.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간 사람들 많잖아. 이낙연 쪽으로 간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그때. 지금 그 정신 사람들 어떻게 차려요.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는데. 못 근데 사실 정신 못 차리는데, 아니, 우리가 상식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자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또는 그게 안 되면은 나는 그냥, 만약에 우리 애가 친구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자기 일이면은 사실 판단이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의 일이라고 상정을 해놓고 딱 보면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우리는 바른 주관을 가진 사람들만 상대하겠습니다. 그럼 그렇죠. 중간에 누구를 믿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본인 생각을 믿으세요. 누구 말을 믿고 스스로의 표나 스스로의 정치를 바꿉니까? 내가 중심이 본인이 잘 서 생각해서 있으면 옳고 정의로운 쪽을 선택을 하세요. 내가 중심이 잘 서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야 저거는 격가지고 쓸데없는 얘기잖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벌레가 우리 방송을 듣고 갑자기 개가천선에서 이찍이 일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일찍인데 부동산 때문에 이찍을 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서 후회를 하고 계신다면 왜 나는 예전부터 제대로 된 정의를 보지 못했을까? 앞으로라도 그렇게 보고 세상을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